안녕하세요. 이것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세 가지 운명이 따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바로 자신의 집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집으로 인해서고 집은 사람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집이 잘 맞아야 하늘과 땅이 소통하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서 있는 사람의 바탕입니다. 집의 모습은 그 사람의 생활을 가장 진실하게 반영합니다. 어떤 방에서 사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형성되고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모든 가정에서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옛날부터 돈을 쓰지 않는 재주가 있다는 말처럼 집이 정갈하고 편안하면 행운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러한 세 가지 운명이 따르며 그것은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습관을 잘 관리하고 맑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첫 30년은 습관을 쌓는 기간이고 마지막 30년은 그 습관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습관은 다른 삶의 상태를 결정하며 자연스럽게 생활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하고 질서 있는 생활 리듬을 유지하려면 맑고 정돈된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노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84세의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적이 있으며 등장할 때마다 항상 우아한 자태를 보여줍니다. 그는 바로 국민 할머니 김 선생님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김 선생님은 점점 삶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바쁘게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김 선생님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사람은 마치 기계 같아서 그대로 놔두면 녹슬고 쇠퇴하게 된다고 여깁니다. 좋은 상태가 없으면 생활과 일 모두 순조롭게 되지 않습니다. 연기를 제외한 여가 시간에는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며 집안을 정리하고 물건을 정돈하며 꽃을 꽂고 화분을 가꾸면서 삶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의 집에는 과도한 장식을 치워내고 각종 서적과 오랜 세월 동안 받은 수많은 상장들이 놓여 있습니다. 세월이 남긴 흔적에는 삶을 사랑하는 그의 원동력이 담겨 있으며 이는 그의 담담하고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른 배우들의 집이 화려한 것에 비해 김 선생님의 집은 훨씬 소박하게 보입니다. 작은 탁자에는 정성껏 돌보는 화분이 놓여 있고 침실은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안의 각 구석마다 삶에 대한 독특한 통찰과 풍부한 인생 경험이 배어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좋은 습관을 유지해 온 덕분에 그는 삶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노년에도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변에는 자기만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어디에 있든 에너지는 따라다니며 그 에너지는 비슷한 사람과 일들을 끌어당깁니다. 맑은 에너지를 가지면 삶이 맑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며 인생도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인생 전체가 결정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조정하고 생기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일상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매주 주말이나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침대에 누워 영상을 보는 대신 햇살 좋은 날에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고 이불을 햇볕에 널고 오래된 옷을 정리하며 나태함을 털어내십시오.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합니다. 오랫동안 탁한 공기 속에서 살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므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에 23번, 2030분씩 창문을 열어두면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셋째, 쓸모없는 물건을 줄이고 쌓을수록 사람은 더욱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생활 속 쓰레기를 버리면 삶이 더 활기차고 밝아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점점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것은 집의 최상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정리하여 마음의 힘을 길러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중년에 가장 세련되고 통찰력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라는 인기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답변이 물질에 기뻐하지 않고 자신에 슬퍼하지 않으며 과거를 미련 두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핵심은 무력을 내려놓고 무상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며 자유롭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년 전 이웃박 아줌마는 남편의 속임수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고 감정이 점점 멀어지며 결국 부부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막 이혼한 후 반년 동안 그녀는 거의 모든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매일 집 안에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며 오랜 시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리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녀는 유난히도 유쾌하고 웃음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과도 관계가 매우 좋았고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명절에는 집에서 만두를 많이 만들어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 아줌마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그저 차가운 공기만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지 못해 그랬는지 그녀는 저를 집에 초대하여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녀가 소중히 여기던 몇 개의 화분은 이미 시들어 생기를 잃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으며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아 집을 청소할 힘도 없었고 지난 사진과 버려진 생활용품들을 정리할 여유도 없었다며 쑥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대화를 마친 후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며 철저한 대청소를 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과 시든 꽃을 모두 버리고 마음속의 집착도 내려놓으며 다시 잘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전 그녀는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새로운 화분을 들여놓고 오래된 상자들도 사라진 집은 그녀와 함께 완전히 새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환한 미소를 되찾았고 마음을 비우자 자유로워졌습니다. 기꺼이 버릴 줄 알게 되니 더욱 많은 것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자신과 물건의 관계를 잘 다루고 단샤리 단순화, 비우기, 정리를 실천하여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비로소 사람은 족쇄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샤리 개념의 창시자 야마시타 히토코는 어릴 때 절에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절에서 그는 승려들이 명상과 참선을 하는 것 외에도 집안일과 정원을 가꾸며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 과정이 곧 그들의 영혼을 청소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다루는 동시에 자신과 세상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수행 기간 동안 야마시타 히토코는 생활을 간소화해야만 복잡한 현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행을 마친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며 평온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단샬이란 물건을 정리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고 혼란스러운 내면을 정리하여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행동 기술이라고 감탄을 표했습니다. 즉, 집안의 잡동사니 일을 정리함으로써 내면을 정돈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여정을 걷는 것과 같아 누구나 예상치 못한 사건과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마음가짐도 다소 영향을 받고 내면에 불필요한 것들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마음속에 쌓인 쓰레기들이 결국 정신세계를 무너뜨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유한한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단시아리를 실천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잡념을 끊고 내면의 힘을 길러 보십시오. 인생에서 짐을 내려놓아야만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한 걸음 한 걸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단시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단시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생을 절대 나쁘게 살지 않을 것임을 믿어주세요. 셋째, 가정을 잘 돌보고 삶의 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작가 양샤오성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마치 신이 보낸 천사 같아서 그들이 어떤 가정과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집안이 빛나고 어른과 아이들의 마음이 환해진다고요. 이수정은 이영준의 가족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수정이 이영준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영준의 집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쳤습니다. 이영준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되었고 이영준은 사고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영준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수정은 아무 불평 없이 그의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이수정은 아이들을 돌보는 동시에 어머니에게 마사지를 해주었고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하며 이영준의 가정을 잘 관리했습니다. 이영준이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진심을 다해 아버지를 설득하여 마침내 이수정을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이영준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었고 이수정은 집 안에서 가사 일을 돌보고 어르신과 아이들을 보살피며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고생을 이해하며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집을 점점 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가꾸어 갔습니다. 나중에 이영준의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에도 이수정은 결코 이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은 늘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이영준의 가족은 마침내 활기찬 삶을 되찾고 각자 자신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빙심이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은 모든 행복과 힘의 원천입니다. 한 사람이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정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행복과 복이 찾아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집이 깔끔하게 정리된 사람들은 행복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혼란스럽고 더러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점차 깨닫게 됩니다. 가족은 이 생에서 가장 큰 의지처이고 집은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라는 것을요.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쌓고 생명에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일입니다. 집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집이 충분히 편안해지면 갈등이 줄어들고 가족은 평안해지며 삶은 더 화목해집니다. 후반생의 가정이 더 번창하고 삶이 더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가정 환경을 세심하게 가꾸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의 집은 당신의 생활 수준을 나타냅니다. 집을 대하는 태도가 곧 당신이
얻을 행복의 정도입니다. 집이 깨끗할수록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이 깃듭니다. 하버드의 맨델슨 교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자신의 집을 잘 돌보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은 매일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맛있는 세 끼를 먹고 사계절을 즐기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생활을 잘 가꾸고 가정을 잘 운영하며 집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리하여 매일을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집이 창문처럼 밝고 고요하며 생활의 꽃이 가득 피고 나날이 활기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삶에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미래의 멋진 콘텐츠도 놓치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좋아요와 공유도 환영합니다. 건강은 평생의 과제이니 우리 함께 노년의 시간 속에서도 활기와 행복을 유지해 나갑시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